네,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복소수 그리고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간단하게 실수를 보통 수직선 위에 표현하곤 하죠. 어딘가에 0이 있고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를 거울 축으로 해서 180도 뒤집어 준 거. 요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는 걸 거울처럼 180도 뒤집어준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80 마이너스 거울 방향으로 뒤집어주는 것의 절반의 역할을 하는 걸 두 번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절반으로 하는 게 허수 i가 돼야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얘를 거울로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반만 뒤집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얘를 내가 180도 뒤집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반은 90도만 뒤집어주는 거죠. 그래서 절반 90도만 뒤집어주는 거, 여기가 실수축이라면 여기는 허수축이라고 디파인 할 수가 있죠. 90도만큼 돌려줬으니까. 다시 여기 있는 것에 i를 곱하는 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80도 뒤집어주니까 i를 곱하면 90도 뒤집어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선 하나였는데 여기는 2차원 평면이 생겼죠. 이렇게 생긴 2차원 평면을 복소평면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해요. 복소수를 흔히 Z라고 표현하면 Z는 여기가 A, 여기가 B일 때 A 플러스 IB 이렇게 표현이 되곤 하죠. 우리 요 길이, 요 벡터의 요 선의 길이, Z까지의 거리의 길이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배웠죠. 요 주황색 선의 길이는 보통 절대값 제곱으로 표현하니까 제곱으로 표현해주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요거를 Z는 A 플러스 IB니까 이왕이면은 A 플러스 IB와 다른 무언가의 곱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요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니까 이거는 A 마이너스 B 꼴이면 좋을 거고요. 여기에 i를 넣어주면 사실 저는 결과에 끼워 맞췄지만 얘를 하면 얘가 된다는 걸 쉽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뒤에 요거 보면은 i 붙은 것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된 걸 z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우리는 z 스타로 할 거고요. 수학 교과서는 주로 z 바를 선호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리 교과서들은 대부분 스타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는 결국 컴플렉스 넘버와 자신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준 거, 요것이 크게 된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요걸 표현하는 방법, 그냥 2차원 평면이라고 했을 때 얘를 좌표 점으로 표현했을 때 A, B 라고 그냥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 길이가 R이다, 요게 세타다, 요거 두 개만 알아도, R과 세타라는 정보만 알아도 우리는 요 컴플렉스 넘버를 표현할 수가 있죠. 때로는 R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기도 해요. 어떻게? 얘는 R 익스포넨셜 I 세타라고 표현을 해주곤 해요. 그럼 왜 익스포넨셜 I 세타냐? 요걸 설명해주는 게 요 오일러 포뮬라라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글로 가기 전에 얘가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요런 놀라운 공식이 어디서 나오냐? 요거는 테일러 전개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니까 테일러 전개도 까먹은 친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하자면, 테일러 전개 일단 가정은 요거예요. 어떤 함수는 우리 보통 x-a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x에 대해서 맥클로린 급수로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어떤 함수는 항상 다항함수로 전개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하면 우리 F0은 C0이고요. F'0, X로 한번 미분하면은
C1이 되고 F 더블 프라임 0 두 번 미분하면 EC2 해서 F를 n번 미분하면 그리고 0을 대입하면 n번 미분하고 0을 대입하면 n 팩토리얼 C의 n이 되더라. 네. 요거는 요 등식이 성립한다면 자동으로 튀어나온 친구들이죠. 그럴 때 fx는 네. sum over n 팩토리얼 분의 1에 네. 이번에는 미분으로 표현하면 dx를 n번 하고 마지막에 x는 0을 대입할 건데 뭐를? fx를 미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일러 전개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항상 되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요게 항상 되는 함수들을 어널리틱 함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만날 대부분의 함수들은 사실 아날리틱해요. 물리에서는 그냥 되는 함수들만 갖고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라서 요게 된다 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좌변 테일러 전개 보죠. 그러면 시그마 n은 0부터 인피니티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에 dd 요번엔 변수가 세타죠. 세타로 미분하면은 익스포넨셜 i 세타 요거를 n번 해주고 세타는 0을 대입했다 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를 안 했는데 요거 한번 써놓고 할게요. ddx x 프라임은 0을 대입할게요. x를 프라임으로 쓰고 이것도 프라임으로 쓰고 여기 요 x는 x의 n승으로 제가 cn만 넣어놓고 요걸 안 썼죠? 네, 요걸로 들어갈게요. 중요한 건 여기에 미분하고 대입할 때 뒤에 거에 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요 노란색으로 묶어놓은 여기에서만 이야기를 한다. f를 그래서 제가 x 프라임으로 굳이 쓴 이유는 미분하고 여기까지 대입하고 여기는 그냥 x의 n승으로 들어가야 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혹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세타 프라임으로 미분하고 세타 프라임에 0을 대입하고 세타의 n승을 곱해서 쭉 더했다 라고 하면은 n이 0일 때는 0 팩토리얼 1이죠. 미분 안 하고 0 대입하면 익스포넨셜 0이니까 지수의 0이니까 어쨌든 1이고요. n의 세타 0승은 1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면 i 세타가 튀어나왔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네. i가 튀어나왔으니까 i에다가 지수 0이니까 i 곱하기 앞에 거에서 i 나오고요. 여기 세타 나오고요. 두 번째 i 제곱 세타 제곱 세 번째 i 3승 이제 2 팩토리얼 분의 1 3 팩토리얼 분의 1 i 3승 세타 3승 이런 식으로 가겠죠. 요거를 제가 요렇게 묶어줄게요. 짝수끼리 홀수끼리 그러면 1 i 제곱은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 세타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1 세타 4승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i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i 3 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 플러스 이렇게 가겠네요. 자, 위에 파트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여러분이 마찬가지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나오고요. 밑에 거는 i를 앞으로 쭉 빼주면은 i 곱하기 세타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윗줄이 코사인 세타, 아랫줄이 i 사인 세타 이렇게 둘의 합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일러 포뮬라라는 걸 증명했고요.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요게 여러분이
테일러 전개, 오일러 포뮬라, 그리고 나중에 풀이에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덧셈 뺄셈 혹은 구구단처럼 물리를 하면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따라서 복소수는 r 곱하기 요게 r 코사인 세타죠. 요게 r 코사인 세타, 요게 r 사인 세타니까 a 플러스 ib의 형태가 그대로 나오죠. 저기 대입하면. 그래서 복소수는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이제 마찬가지 z 스타를 요걸로 표현하면은 실수 파트 그대로 두고 마찬가지 i 파트에만 마이너스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가 되면 돼요. 여기서 a와 b는 실수고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실수 a와 실수 b를 고르고 있었죠. r도 길이니까 실수고 각도도 세타도 각도니까 실수예요. r과 세타도 실수예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친구는 실수 2개로 표현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가장 많이 쓸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해밀토니안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할 예정인데 해밀토니안이 뭐냐? 일단 우리가 역학을 설명하는 랭귀지에 따라서 고전역학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요. 뉴터니안,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 이렇게 분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배운 건 뉴터니안이라고요. 뭐 F는 ma. 요거 특징은 우리 이계미분방 정식, A는 시간에 대한 이계미분방 정식이죠. X에 A는 X의 이계미분방 정식이었어요. 2번 미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걸 푼다는 건 이계미분방 정식을 푼다라는 거였어요. 얘의 특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힘이죠.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좋아요. 대신에 단점은 조금 벡터에 대해서 계산이니까 얘 식 하나로 썼지만 3개짜리였죠. x, y, z 혹은 i, 세타, phi. 보통 일반적인 3차원 공간에서 3개의 복잡한 벡터에 대한 미분방 정식이에요. 풀기 힘들어요. 요걸 좀 추상화해서 풀기 좋게 바꾼 게 라그랑지안과 해밀토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그랑지안 포멀리즘, 해밀토니안 포멀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요 정도로만 이해할게요. 그냥 해밀토니안과 라그랑지안이랑 다른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라그랑지안은 여러분이 나중에 상대론이 들어갔을 때 좀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요. 우리는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쓴다. 그럼 해밀토니안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이 양자역학에서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우리가 원래 총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메카니컬한 에너지, 퀀텀 메카닉스라고 있으니까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어떤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양자역학에서 보통 고전역학에서 에너지라고 했죠. 해밀토니안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에너지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요거는 에너지는 지금 쓸 때는 V와 X로 표현됐죠. 해밀토니안은 모멘텀과 X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 알고 있는 거, 일반 물리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P는 mv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자리에 V는 n분의 P를 대입하면 얘는 그냥 2n분의 P제곱 플러스 포텐셜은 그대로 P와 X의 함수로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해주는 걸 해밀토니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그냥 에너지인데 운동량, 왠지 속도 대신에 운동량으로 썼더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고전역학에서 설명하겠지.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가끔 이제 다를 때는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코멘트를 추가하자면,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할 때 우리 결국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한다는 건 힘을 받는다 라는 뜻이죠. 로렌츠 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일반 물리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E 플러스 V 크로스 B, 이 딜레마가 마그네틱 필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포텐셜은 0일 것 같은데 에너지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힘은 존재한단 말이죠. 요거를 설명하는 게 우리가 포텐셜을 이야기하긴 해요. 포텐셜 에너지라고는 안 하지만 어떤 포텐셜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벡터 포텐셜 혹은 벨로시티 디펜던트 포텐셜이라고
이라는 걸 도입하는데 에너지 파트에선 벨로시티 디펜던트 포텐셜이라고 하고요. 그냥 보통 전자기에서는 벡터 포텐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포텐셜은 얘는 방향이 없죠.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고요. 요걸 만족하는 어떤 특별한 A라는 필드를 도입할 거예요. 그때만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할 때만 여러분이 배울 범위에선 해밀토니안이 이제 똑같은데 2n분의 1에 딱 하나 달라지는 건 A를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냐? 여기다 넣을 거예요.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가 뭔가 영향을 주려면 원운동 이런 거니까 2D 이상, 3D 모션, 2D 모션 이상이었겠죠? 따라서 벡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1 mv제곱인데 mv 자리에 이번엔 p-qa가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p만 있었지만 나머지는 똑같아요. 보통 일렉트릭 포텐셜이 있으면 여기에 q-phi 이런 거 들어가면 될 거고요. 우리 알고 있는 스칼라 포텐셜 나머지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딱히 교재에 안 나와 있는 얘기들을 했어요. 이제 교재에서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꿔서 수학 파트, 확률, 여러분이 역시 고등학교 때 왠지 배웠을 것 같지만 1.3 파트 확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교재에서 1.3 섹션에 해당해요. 1단원의 3섹션에 해당하고요. 간단하게 확률이 뭔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14살짜리 1명, 15살짜리 1명, 16살짜리 3명, 22살짜리 2명, 24살 2명, 25살 5명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표로 그려봤는데 우리가 요거를 그냥 식으로 쓸 때는 보통 n에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현했어요. 앱스트랙트하게 어떤 nj라고 표현하는데 j2에 22가 들어간 거 2명이죠. n22는 2이고 n24도 2명이죠. 2이고 뭐 n25는 5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많이 배웠었는데 간단하게 복습하자면은 x축에는 우리의 변수 j가 들어가고요. y축에는 얘가 케이스가 몇 번 나왔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걸 히스토그램. 그 y축에 박스를 쌓아서 박스가 하나면 n14는 한 번이다. 요걸 보면 n16은 3이다. n22는 2다. n25는 5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만 봐도 요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리프로듀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같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놨는데 교재에 나온 것들을 쭉 간단하게 우리 케이스 NJ 몇 번 나오는지예요. 결국 몇 번 나오는지는 여기 다 우리가 알고 있죠. N24는 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토탈 케이스는 요거 다 합해서 총 몇 번, 사람 수가 총 몇 명이니 이렇게 몇 번 얘들이 나오는지 그것들을 다 합쳐놓은 거. 즉 썸메이션을 해줘야 되죠. 어디에 대해서? J에 대해서 J를 합쳐준 거. 요거를 우리는 가능한 J를 다 합쳐준 거. 요거를 토탈 케이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전체 나온 가지수분에 그 케이스 J가 나오는 가지수죠. 그래서 P 마찬가지 앱스트랙트하게 J라고 하면은 PJ는 토탈 넘버분의 NJ 이렇게 define 할 거예요. 자, 그러면 J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주면 여기서 definition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마찬가지 J에 대해서 PJ를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얘는 항상 1이 된다 라는 것도 n분의 다 합치면 n이 될 테니까 1이 되겠죠. 망설임 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most probable state는 most probable case는 최빈 케이스,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게 뭐죠? 여기서 그래프에서 딱 보면 25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25가 5번 나오니까 여기서는 25가 되고요. 네, 이렇게 J에 대해서 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디언은 중간값이에요. 여기 5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네, 5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중간으로 가면은 여기네요. 즉 미디언은 23이 J라는 애가 우리가 원하는 J는 케이스가 아니죠. 각각을 나누는 기준이었어요. 우리는 나누는 기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23일 때 이때를 중간값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사실 요거 2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거는 평균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평균, 에버리지는 우리가 항상 구할 때 전체 우리 시험 점수 이야기할 때 전체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죠. 요거를 확률로 좀 그럴듯하게 표현해주면 제2의 네 그냥 방금 했던 거 쭉 써주면 그냥 제2가 몇 번 나왔니? 뭐 100점이 2개, 200점이 3개 이런 식으로 방금 말했던 거를 그대로 식으로 써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될 텐데 요거 n분의 nj가 방금 말했던 확률의 정의죠.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sum over j의 요것도 제가 노란색으로 쓸게요. j의 pj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j제곱 혹은 fj 이런 것들의 평균, 다른 케이스 j의 함수의 평균들이에요. 이런 게 나오는 걸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방금 평균을 구할 때는 결국 j가 몇 번 나왔니? 를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를 돌이켜서 우리가 나이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16의 제곱이 나올 확률은 전체 케이스분의 언제나 3일 거예요. 16의 세제곱이 돼도 나올 확률은 3일 거고 얘가 아무렇게나 바뀌어도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요 안에 있는 거 얘까지 합쳐서 요 값들은 안 바뀌어요. 내가 j 스퀘어를 하든 펑션 오브 j를 하든 우리는 어쨌든 케이스 j마다 로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sum over j의 그대로 pj에 대한 합인데 대신에 j가 아니라 j의 제곱일 뿐이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 얘도 펑션 오브 j가 나올 확률은 언제나 바뀌지 않는다고. 따라서 그대로 pj를 곱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pj 스퀘어, pfj가 아니에요. 왜냐면 j가 나올 확률을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곱하는 건 상관없죠. 따라서 얘도 f의 j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에버리지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미 나온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가 물리에서 알고 싶은 건 시간에 따라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관심이 많죠. 에버리지보다는 우리가 용어를 expectation value라고 이야기를 해요. expectation value 우리말로는 기대값이죠. 네, 우리가 어떤 나오기를 기대하는 값, 그 값을 expectation value라고 하고요.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식은 똑같아요. 요것들을 구할 건데 나오기를 이론적으로 기대하는 값. 이따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기대한다기보단 무수히 많이 실험했을 때 뭐가 평균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average보다는 expectation value라는 말을 쓸 거예요. 우리가 deviation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deviation은 뭐냐면 우리가 평균이 같아도 똑같은 100점이어도 평균이 예를 들어서 90점이 나왔다고 해보자. 총 쉽게 3명이 시험을 봤다고 해보죠. 3과목을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3개가 다 90점이야. 여러분이 일반 물리, 미적분, 양자역학을 봤는데 3과목이 다 9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이 90점이야. 요거랑 여러분이 3과목을 봤는데 나는 양자는 100점이고요. 일반 물리는 90점이고 미적분은 80점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여러분이 공부 전략이 달라지죠. 요 경우는 그냥 골고루 공부해야지. 요 경우는 나 양자는 잘하는 것 같으니까 미적분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평균이 똑같지만 얘가 어떻게 분포했냐에 따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평균 말고도 얘네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요것들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데비에이션이라는 걸 먼저 정할 건데 우리말로는 편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비에이션은 별거 아니에요. 델타 J라고 하면은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냐. J 마이너스 J 이렇게 해주는 걸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80점을 하면은 여기에 데비에이션은 마이너스 10이겠죠. 여기 100의 데비에이션은 우리가 이 경우엔 10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내가 데비에이션의 평균을 계산하면 우리 요거 그냥 sum of j something이니까 우리 방금 여기 썼던 거 데피니션을 한번 써볼게요. sum of j의 j-j 평균의 pj죠. 우리 요거 분배 법칙 쓸 수가 있네. 그러면은 sum of j의 j, p, j 마이너스 sum of j의 j, p, j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요 j는 j가 들어가 있지만 요 평균 j는 이미 정해진 숫자죠. 여기선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평균은 90점이었어요.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도. 따라서 j는 pj랑 상관없는 요 앞에 나온 j랑 상관없는 상수예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요건 그냥 숫자예요. 1, 3 요렇게 정해진 숫자예요. 요거는 j가 바뀔 때마다 j는 1일 경우에 뭐 2일 경우에 뭐 이렇지만 요건 그냥 평균 90점 요걸로 픽스되어 있어요. 따라서 요거 앞에 거는 j죠. 일단 요거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j 평균의 데피니션이니까 바로 나오고요. 뒤에 거는 똑같은데 한 번만 쓸게요. 강조하기 위해서 j라는 상수 곱하기 sum of j, p, j예요. 따라서 얘는 1이죠. 그래서 평균 마이너스 평균이 돼서 저게는 바로 계산되는데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요 데비에이션의 평균은 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왜 의미가 없냐라고 하면은 방금 나왔듯이 80일 때 마이너스 10, 100일 때 플러스 10 둘이 캔슬돼서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왼쪽으로 10만큼 떨어져 있든 오른쪽으로 10만큼 떨어져 있든 둘이 캔슬되지 않고 둘 다 절대값을 양수로 만들어서 더해주면 좋겠죠. 가장 쉬울 것 같은 건 절대값인데 사실 수학적으로 절대값이라는 건 디파인하기 조금 더 복잡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보다는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 벡터 크기도 항상 제곱해서 구하죠. 일반적으로 제곱이 크게 구할 때 훨씬 편해요. 따라서 우리도 j 제곱에 대해서 j의 데비에이션에 대해서 요것의 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데비에이션의 데피니션에 그대로 넣어주면은 요거의 j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되죠. 요거 넣어서 차근차근 해도 똑같아요. 근데 또 다른 여러분이 좀 더 나이스하게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그냥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j제곱 마이너스 2j j 마이너스 j제곱의 평균이었어요. 중요한 거 요거 이미 평균을 해버렸으니까 숫자고요. 요거 이미 평균을 해버렸으니까 숫자예요. 우리 여기 아이디어대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아이디어를 보면은 결국 숫자는 항상 시그마 앞으로 뽑아낼 수가 있었어.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면은
얘는 j제곱 마이너스 2도 숫자죠. 마이너스 2에 앞으로 또 뽑아낼 수 있는 게 j를 뽑아내고 나면 남은 게 하얀 j에 대한 평균밖에 없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죄송합니다. 플러스죠. 플러스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요거에 제곱하면은 j의 평균의 제곱이죠. 네. 요 평균의 제곱이 돼서 플러스 j 제곱에 다 빼고 남으면 사실 여기 1의 평균인데 1의 평균은 요거랑 같죠? 1이라서 생략할게요. 요것도 다시 계속 잘못 쓰고 있는데 평균의 제곱이죠. 요거 보면은 요거 그냥 평균의 제곱이죠. 요것도 따라서 마이너스 2 평균의 제곱 플러스 평균의 제곱 하니까 요거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define 되는 거 얘를 우리가 보통 variance 라고 하고요. 분산이라고 하고요.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려줘요. 제곱의 평균이니까 요 제곱은 항상 양수죠. 따라서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거는 시그마 J라고 많이 쓰는데 얘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준 편차는 그냥 스퀘어 루트 오브 분산이에요.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요거를 넣어서 스퀘어 루트 오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디스크리트 베리어블 우리가 셀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셀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개념은 똑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네,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연속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연속 변수가 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0이랑 1이라는 어떤 숫자가 새겨진 선을 하나 찍어놨어요. 여기다가 내가 임의로 하나를 딱 찍었는데 이 숫자가 정확히 0.5424252 이런 이상한 숫자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아까 어떻게 했냐면 전체분에 내가 안 보고 그었을 때 평균적으로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죠. 얘가 나올 확률이 돼야 되는데 전체 가지수가 0부터 1 사이에는 대응하는 실수가 무한히 많죠. 따라서 무한대분의 하나 딱 골랐으니까 0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 변수에 대해서 확률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가 나올 확률이라는 건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가 나올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probability density라고 해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라고 하고요. 얘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아요. 딱 X에 있을 확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미가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확률로 가려면 적어도 여기 안에 작긴 작더라도 어떤 영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크기가 0.1이다 하면은 0부터 1 사이에는 0.1이 10개니까 10분의 1의 확률이겠지.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방금 얘기했듯이 0.1이라는 길이를 곱해줬죠. 요 변수에 해당하는 거 지금 저는 x라고 썼는데 요 x에 해당하는 걸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작을수록 정확하게 x 근처 값을 찾을 테니까 작은 dx 요걸 곱해준 거 이렇게 했을 때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하고요. 요때 요 확률을 어떻게 해석하냐,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 나올 확률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x와 x 플러스 dx라는 물론 아주 작겠지만 어쨌든 어떤 영역 안에 존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미하게 얘부터 확률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좀 방금 했던 것처럼 좀 큰 거 얘는 파이나이트하게 아예 0부터 1 사이 0.1이라는 큰 길이를 갖고 있죠. 요걸 구하는 방법은 적분하면 되죠. a부터 b까지 x dx를 주면 우리가 어떤 x라는 애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이에요. 우리가 아까 표현으로 하면 요게 구하려는 숫자가 되겠죠. 여기서도 요게 구하려는 숫자가 되겠죠. 평균, 그리고 어떤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 변수가, 요 경우에도 얘가 확률인 걸 이해하면 사실 똑같아요. 요거 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시그마 대신에 연속함수니까 적분해 주고요. 어떤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죠. 뭐를? 로라는 걸. 로 x dx를. 우리가 요게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 시그마만 인테그랄로 바뀌었을 뿐, 가능한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시그마만 인테그랄로 바뀌었을 뿐 확률에 대해서 다 여기 꺽쇠 안에 들어간 걸 곱해서 더해준다 라는 개념은 그대로 들어간다 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x의 함수지만 어쨌든 우리가 확률을 바꾸는 건 x라는 변수였어요. 따라서 그대로 fx의 로 x dx로 적분해주면 얘가 어떤 fx라는 함수값의 평균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얘는 분산. 표준 편차는 여기 루트 씌우면 되죠. 분산의 데피니션은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요. 얘는 그냥 여전히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요거 두 개를 이용하면은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요 개념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양력학에서 여기는 확률 평균이라고 했지만 기대값이라고 했죠.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